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전진단 단계가 면제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후순위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통과를 해야만 구역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어야 추진위를 구성하고 표와 같이 순서대로 갈 수 있기에 안전진단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 후에 가능했던 부분들을 먼저 하고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죠. 원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구역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구역 내 3분의 2, 즉 66.7%를 넘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신축 빌라가 함께 있는 경우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요건인 66.7%를 60%로 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인 110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를 위해 실사법인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PF 부채 급상승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월 10일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건설 경기를 보완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공급 확대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와 도심복합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는데 많은 분들이 안전진단 단계가 면제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후순위로 진행됩니다. 원래는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통과를 해야만 구역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어야 추진위를 구성하고 표와 같이 순서대로 갈 수 있기에 안전진단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진단 후에 가능했던 부분들을 먼저 하고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죠.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정부에서는 사업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기에 아직 시행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가 아니라 완화였는데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 같은 노후계획도시에서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구역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구역 내 3분의 2, 즉 66.7%를 넘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신축 빌라가 함께 있는 경우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요건인 66.7%를 60%로 완화했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시는 50%로 완화되었고 위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에서 2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공유자 등의 요건에 대해서도 공유자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올해 4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두 번째 타이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제 부분입니다.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빠지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건설경기 활력회복이라는 타이틀에서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부분을 보면요. 미분양이 심한 지역에서의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자에게는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구입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는데 지방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6억 이하로 살 때 중과를 안 하도록 하고 양도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에서 주택수 제외 부분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될 예정이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2월에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은 유예가 되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수 합산 배제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 변화와 또 개정될 사항들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임대사업자의 단기임대 제도입입니다. 원래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장기인 10년 이상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6년 임대가 신설되었고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더 짧은 단기보다는 중기 느낌이 있는 6년 임대의 신설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주택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혜택은 종부세 면제,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높게 받을 수 있어 감면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오히려 효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개정안 발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4월이 22대 국회 선거이고 날짜를 보면 그 안에 발의를 한다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21대 국회는 사실상 지금 개정 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안건들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추진시키겠다는 것인지는 의문점이 있는 만큼 올해 진행될 상황들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